제1층 림보에서 리스펙하는 위인들을 두루 만나 기분이 좋아졌을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안내에 따라 지하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림보와는 달리 입구부터 깜깜하고 아주 좁은 공간으로 되어 있어 긴장하게 만들죠. 여기서 그는 무시무시한 미노스에게 입구 컷을 당합니다. 야, 일로 와봐. 너 누구 믿고 함부로 지나가려는 거야? 물론 이번에도 베르길리우스가 위험있게 막아주죠. 미노스, 이 자는 누구길래 입구를 가로막고 들어온 망령들을 붙잡는 걸까요? 알고 보니 미노스는 이 지옥의 재판관입니다. 죄지은 망령들을 이 입구에서 하나씩 판가름하고는 그 죄에 걸맞는 곳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염라대왕과 비슷한 신인데 단테는 이 미노스의 겉모습을 괴물처럼 묘사했습니다. 뱀의 꼬리가 달려서 이것을 감은 횟수가 죄인이 갈 지옥 층수가 된다는 거죠. 3번 감으면 제3층의 지옥, 이런 식입니다. 제가 아직 단테 이전의 기록은 있는지 또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확인을 못한 상태라 이 뱀꼬리가 단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인지는 불확실합니다만 다른 작가들의 몇몇 사례들로 미노스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는지 살펴보죠. 먼저 이 그림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보다 230년 정도 후에 제작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도 뱀꼬리가 나타납니다. 귀도 동물의 것처럼 그렸는데 이는 당나귀 귀로서 어리석다는 의미로 붙여준다고 하죠. 스트라다노의 미노스도 마찬가지로 뱀꼬리와 당나귀 귀가 그려졌습니다. 뿔까지 달렸네요. 보다 늦은 시기에 제작된 도레의 그림은 미노스가 거대하게 그려진 게 특징입니다. 뱀꼬리는 있지만 귀는 사람의 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노스의 형상에서 뱀꼬리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왕관이죠.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그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니까요. 이는 비교적 난해한 브리겔의 그림에서도 힌트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지옥에 든 예수를 그린 그림 속에서 이자가 미노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죠. 바로 왕관 덕분입니다. 물론 브리겔에게 미처 물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 신화를 좀 아는 사람은 이 미노스가 어딘가에 왕으로 등장함을 기억할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노스는 바로 크레타의 왕이었는데 최초로 해군 함대를 만들었으며 에게해까지 장악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 특히 아테네가 강성하기 한참 전, 즉 트로이 전쟁보다도 몇 세기나 전으로 보고 있네요. 오늘날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미노스가 악마나 괴물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요? 사실 소크라테스가 살아 활동하던 시기인 기원전 400년 즈음에도 이미 미노스에겐 악평이 지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미노스를 옹호하죠. 미노스는 제우스에게 교육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어서 크레타인들이 과음을 피하는 훌륭한 법을 만들었어. 그리고 어쩌고 제우스의 자식으로서 정통성도 있고 또 최고신으로부터 교육도 받았고 보니 실력도 있었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미노스가 왜 지옥의 재판관으로 자리했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왜 악마적인 형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풀어주죠. 그것은 미노스가 아테네를 공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명한 미노타우로스의 미로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간단히 축약해야겠네요. 미노스의 아내인 파시파이가 포세이돈의 저주성 계략에 의해 황소와 성교를 하고 반인반수인 미노타우로스를 낳았죠. 포세이돈이 왜 그랬냐면 미노스가 왕위 경쟁에서 자신의 위력을 보이도록 포세이돈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아름다운 황소를 내줬는데 미노스는 원래의 약속을 저버리고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고 다른 소를 바쳐서 눈속임을 했거든요.
이에 화가 난 포세이돈은 파시파에가 미노타우로스를 낳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내려주었던 황소가 크레타를 쑥대밭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를 힘센 영웅 헤라클레스가 제압하죠. 미노타우로스가 태어나자 미노스는 다이달로스를 시켜서 미로를 만들어 가두어 버립니다. 9년마다 또는 7년에서 9년마다 희생물로 산 동료 동자를 바쳐야 하는데 문제는 이를 아테네의 사람들에게 의무사항으로 책임지어 버렸죠. 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노스의 크레타가 강성해서 아테네는 어느 정도 예속된 불평등한 위치에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거죠. 또 하나, 직접적인 원인으로 미노스의 왕자가 죽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미노스의 아들들 중 안드로게우스가 죽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설이 있지만 대부분은 아테네의 소행으로 이야기됩니다. 이에 따르면 미노스는 아테네를 적대적으로 보았고 아테네도 그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복수가 복수를 낳는 상황이 전개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미노스가 여러모로 폭군, 악인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도 적대 관계에 있던 아테네 사람들의 심정이 담긴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테가 앞서 들른 림보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미노스의 뱀꼬리는 없는 것으로 수정한 신곡을 우리는 볼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시 신곡 속 이야기로 돌아와서 단테가 미노스를 만난 이곳은 제2층의 입구부입니다. 이 지하 2층은 색욕지옥으로 부릅니다. 색욕,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물불 못 가리고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이들의 망령이 있는 곳입니다. 끊임없는 태풍을 타고 정신없이 떠다니고 있죠. 맨 처음으로 세미라미스가 언급되는데 아시리아의 왕비이자 뒤에 섭정왕이 되었던 샴무라마트라죠. 자신의 성적 문란함에 대한 비난을 차단하기 위해 음욕을 율법상 합법이 되도록 만들었다는군요.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도 빠지지 않고 트로이 전쟁에 등장한 헬레나, 파리스, 아킬레우스도 있습니다. 단테 당대의 인물로는 프란체스카와 파올로라는 연인이 언급됩니다. 불륜이라는 말로 대변되는데 오늘날 사회의 기준과는 거리가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2층 색욕지옥까지 여행을 한 단테,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날까요? 다음에 계속됩니다.